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 볼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핵심적인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에 모아나가기에 좋은 1티어 코인은 어떤 코인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5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고요. 다음으로 솔라나와 XRP, BNB 코인, 그리고 체인링크까지를 꼽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티어까지는 꼽기에 아직까지는 위험도가 남아있지만 위성 자산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코인들은 크게 5가지, 많게는 7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다들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시간이 정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설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번 주말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 연휴 특집 컨텐츠에서 톱10 코인과 티어별 투자 전략 보고서를 공유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크롱님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주말 동안에 리포트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 톱10 코인, 여기에 더해서 2가지 정도 코인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적인 관점들을 한번 정교하게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특정한 알트코인에 대한 영상을 조금 더 꾸준히 올려드릴 텐데요. 그럼에도 지금은 아직까지 시장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 전략들,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전략들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자분들이 크게 3가지 정도의 고민을 하고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들은 사실 지난주에 댓글 남겨주셨던 부분들을 발췌를 해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 크롱님들의 현재 고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물린 코인들에 대해서 리밸런싱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좌절감과 더불어서 또 체념을 하신 크롱님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또 고민들이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테마에 대해서는 포모를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이라도 이런 코인들을 사가지고 수익성을 최대한 높여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하면은, 반면에 신규 코인들 진짜 믿어도 됩니까? 이런 고민들, 즉 불신을 하고 계시는 크롱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정말 알트코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전략들을 가져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엑시트 시나리오가 부재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의사결정 자체가 마비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전체적인 부분들을 오늘 영상에서 한 번에 다 해결해 드리겠다, 이런 관점보다는 앞으로 영상을 통해서 꾸준히 해결해 드리는 전략들을 가져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요, 반드시 박작가의 크립토 연구소를 구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코인들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명쾌하게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트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어떤 코인을 집중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과거와 달라졌다라는 부분들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크립토 윈터가 왔다, 오지 않았다, 과거처럼 하락할 것이다, 이제 바닥이다, 반등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관점들이 시장에서는 치열하게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투자 기준과 관점들, 데이터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 역시도 지금 현재 시점이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과거와 같은 양상을 가지고 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 크롱님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연장선으로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과거와 달라졌다는 부분들, 즉 구조와 주요 주체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트코인의 상승 흐름들도 과거와는 다르게 올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과거에 한번 크게 쐈던 코인이니까 이 코인 가지고 있으면은 과거처럼 한방 쏴주겠지, 그런 관점들은 이제 궤도를 점진적으로 수정을 하시고 더 엄선된 코인들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코인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인가 살펴보면은 기관들이 진입하는 코인들, 그리고 금융에 특화된 코인들, 그 중에서도 기관들이 진입했을 때 가장 1번지로서 가장 먼저 주목할 수 있는 코인들, 그리고 규제 리스크에서 가장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코인들. 다음으로는 2026년과 2027년도 그 이후까지도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테마와 섹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주목을 해야 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기관 수요가 받쳐지고 규제에서 더 안전한 코인들 그리고 실사용 생태계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코인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확인된 트렌드에 이제는 올라타야 된다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패턴을 가지고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제는 조금 위험한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부족한 믿음보다는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알트코인을 엄선해야 되고 또 지금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이건 나쁜 코인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사용성과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는지 개인 투자자들과 단기 투자자들은 매도를 하더라도 핵심적인 주체들과 기관은 매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나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 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핵심적인 자산으로서 포트폴리오에 모아나가기에 좋은 1티어 코인은 어떤 코인이 있는가 살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5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더 보수적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나는 이더리움까지만 믿겠다 라고 하면은 핵심 자산은 이더리움인 겁니다.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그래도 XRP와 솔라나까지는 괜찮지라고 하면은 3가지 정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범위를 최대한 넓혔을 때 5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더리움이고요. 다음으로 솔라나와 XRP, 바이낸스 BNB 코인, 그리고 체인링크까지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들의 공통점은 현재 시점에서 기관들의 진입이 뚜렷하게 포착이 되고 있는 코인들이고 각자의 생태계를 확고하게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1티어까지는 꼽기에 아직까지는 위험도가 남아있지만 우리가 위성자산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코인들은 크게 5가지, 많게는 7가지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우선 기관들이 진입을 했을 때 대출 프로토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코인이 무엇인지, 탈중앙화 생태계를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은 무엇인지, 신생 레이어 1 중에서 가장 주목할 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관들의 특화된 레이어 1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 봤을 때 에이브와 유니스왑, 수이 아발란체를 꼽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민코인 그리고 X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도지코인 그리고 RWA 토큰화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마지막으로 퍼프덱스라고 하는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소가 지금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맹주는 누구인가 봤을 때 하이퍼리퀴드까지 이렇게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코인들은 큰 변동성을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경쟁자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부터 해서 5년, 10년 동안 그냥 모아나가면 된다. 이런 관점의 코인으로는 아직까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되지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각 분야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코인이 아닌가 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개별적인 코인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멤버님들께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코인을 오늘 하루의 컨텐츠에서 다 점검을 해볼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핵심적인 전략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 코인들을 추적 관리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가장 중요한 3가지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과 솔라나, XRP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현재 이 코인들이 가격은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만큼 움직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서 나쁜 코인이 아닙니다. 가격이 하락함에도 펀더멘털이 유지가 되는지 핵심적인 주체들은 계속해서 물량을 모아나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3가지 코인 모두 다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의 절대적인 강자입니다. TVL 점유율에서 무려 60% 이상 점유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와 RWA 그리고 디파이에서 전체적으로 가장 강력한 기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진입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반이다 강조를 드렸죠. 다음으로 솔라나는 고성능 레이어 1의 강자입니다. 가장 펀더멘털이 좋고 사용성 측면에서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가장 좋은 코인이 무엇인가 역시 솔라나를 들 수 있죠. 거기다 파이어댄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처리량이 더 많이 향상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라나가 현재 시점에서는 차트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굳건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장에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 XRP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과의 파트너십입니다. 기관 기반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하면서 많은 기관들을 본인들의 생태계로 끌어들이는 것이 XRP의 장기적인 성장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즉 B2B 기반이고 기관 특화이고 그리고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진입 통로의 역할을 가장 잘 해내고 있는 것이 또 XRP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코인을 든든하게 살펴본 가운데서 우리의 전략을 이어가셔야 되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현재 톱니가 이끌고 있는 비트마인이 이더리움의 단기 미실현 손실 자체가 한화로는 10조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더리움을 모아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2만 이더를 그리고 어제는 하루 만에 3만 5천 이더를 매입을 하면서 꾸준히 DAT 전략을 이어가고 있고 고래 축적 지갑의 유입 규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를 하지만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축적 주선은 꾸준히 물량을 모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들은 구조적으로는 상승이 더 힘을 얻고 있는 기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은 이더리움 투자에서 가장 핵심은 인내심을 가지고서 굳건히 보유를 하고 중요한 구간들에서 꾸준히 모아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현재 가격이 2,000달러를 하회했는데 1,500달러까지 간다. 이런 관점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1,500달러까지 갈 것 같다고 해서 이더리움에 전량 매도하거나 이런 관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현재 시점은 명확하게 저평가 구간인 가운데서 기관들의 축적과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개인이 지쳐서 포기했다라고 해서 이 코인과 이 체인의 근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솔라나입니다. 자, 솔라나를 언급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가 뒤에서 우리 크롱님들이 어떤 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어떤 코인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를 통계 데이터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들에 대한 대응 전략들, 가령 시바이누라든지 에이다, 카르다노 같은 코인들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솔라나도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극단적으로 펀딩 레이트가 음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는 중에도 신규 지갑은 오히려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시그널이 반대가 되고 있죠. 즉 투자 관점에서는 비관적인 입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펀더멘털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관점에서는 일봉상으로는 헤드앤숄더 패턴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또 월봉 차트 상으로는 컵 위드 핸들 패턴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차트 관점을 가지고서 50달러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응 전략이지만 그럼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에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펀딩 레이트가 극단적으로 음수 영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숏포지션이 극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데 숏포지션의 편중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또 숏스퀴즈를 통해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즉 시장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쪽에 더 무게감을 싣고 있을 때는 오히려 강하게 반등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전략을 이어가셔야 되죠. 하지만 지금은 물론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는 그 기조들보다는 꾸준히 축적이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들을 보셔야 됩니다. 즉 점진적인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솔라나도 투자 관점을 이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XRP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XRP 같은 경우 거래소 준비금이 감소를 하고 있고 고래 유입 자체도 줄어들고 있는 이 흐름들은 단기적으로 투심 자체가 꺾인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매도세 자체도 상당히 완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고래들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더리움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XRP가 취약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현재 고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정적 구간에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면서 수요가 회복될 때는 역시나 숏스퀴즈가 크게 나타나면서 반등 가능성이 열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1.5달러를 하회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빠르게 회복해서 시장이 진정되는 국면들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크롱님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참고해서 어떤 코인들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톱 10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위는 이더리움이었습니다. 2위는 리플이었고요. 3위는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의외로 이더리움이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이나 리플 대비로, 즉 XRP 대비로는 인기가 좀 덜한 국면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 크롱님들이 이더리움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 도지코인까지가 탑5였고요. 6위부터는 완전히 또 다른 국면으로 포착이 됐는데요. 온도 파이낸스와 수이, 카르다노, 그리고 9위는 체인링크, 10위는 시바이누 코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코인들을 우리가 앞서 이더리움과 리플, 솔라나까지는 살펴봤고 그 아래 코인들을 특정 코인들 위주로 해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도지코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지코인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코인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다. X 결제에서 활용될 것이다. 이 부분들이 여전히 희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코인을 지금 완전히 버리겠다. 이런 관점들은 오히려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연간 50억 개의 신규 발행이 있는 데다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지원되지 않는, 즉 레이어 1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디파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부재합니다. 즉 상승 동력을 가지고 갈 만한 객관적인 지표 자체는 부족하다는 거죠. 거기다 1일 트랜잭션도 솔라나 대비로는 매우 낮은 수준이고 민코인이다 보니까 민코인 사이클이 종료됐을 때는 역사적으로도 마이너스 80%, 90%씩 하락했던 이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도지코인을 버려야 될까요? 이 관점보다는 도지코인은 전략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관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많이 도지코인에 몰빵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 솔라나 같은 이런 코인들로 옮겨가는 전략들이 시간을 두고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는데 물량을 매도하고 억지로 하겠다라는 관점들보다는 시장이 점진적으로 살아날 때 도지코인이 크게 반등하는 구간들이 있을 때 점진적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카르다노 에이다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사실은 도지코인과 굉장히 비슷한 관점입니다. 과거 2020년, 2021년도에는 굉장히 주목받는 알트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침체 국면을 이어갔죠. 그리고 특정 구간에서 반등세를 보이긴 했지만 꾸준히 우하향을 이어가고 있는 코인입니다. 카르다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더멘털 지표들 한번 살펴봤을 때 사용성 측면도 그렇고 TVL 측면도 그렇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수이 같은 체인들, BNB 같은 체인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르다노도 물량을 완전히 던져내자 이런 것들보다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개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 코인들도 그럼에도 포트폴리오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물량을 조절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추가적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크롱님들이 언급한 코인들 톱10 중에서 10위에 이름을 올렸던 시바이누 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는 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가 굉장히 많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도지코인과 시바이누가 민코인을 대표하는 코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는데 사실상 계속해서 우하향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라이브 스터디에서는 최근에 크게 반등했던 구간이 있는데 그때 일정 부분 매도한 부분들을 매매일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시바이누를 3티어 코인, 좋게는 2.5티어 코인 정도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 얘기는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시장이 점진적으로 살아날 때 철수해야 되는 코인으로 개인적으로는 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러면 시바이누가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크게 반등하는 구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철수를 점진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크게 반등하는 구간들이 오면은 물량을 매도하겠다라는 거죠. 그럼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낮은 TVL입니다. TVL은 이 체인에 예치되어 있는 총 자본을 의미합니다. TVL은 높다고 해서 가격의 상승, 즉 토큰의 상승을 이끌어내는 그런 상승 동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TVL이 낮다는 것은 이 펀더멘탈 자체가 낮다는 것이기 때문에 TVL이 낮으면서 가격이 반등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마지노선으로 볼 수 있는 펀더멘탈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자체 레이어 1이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EVN 호환이 되는 레이어 2인 시바리움의 TVL을 살펴봤을 때 일단 어느 정도 예치가 되는지를 가장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은 계속해서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여왔고 디파이 라마에서 집계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19.2억 원 정도의 예치금이 포착이 됩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럼 이더리움은 어느 정도일까요? 72.1조 원입니다.
단위 자체도 비교 자체도 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시바이누가 펀더멘탈 관점에서 상승할 동력이 있는가, 기관들의 관점에서 채택할 그런 동력이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크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서 무작정 기다리는 관점이 사실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시바이누가 뭔가 체질이 바뀌고 그리고 전체적인 구조가 바뀌기 전까지는 3티어로 두고서 접근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극적으로 이 토크노믹스부터 해서 이 체인의 전환점이 나타난다, 변화의 포인트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보유의 관점을 가져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퇴진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강조드립니다. 그런데 이 물량들을 한 번에 털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반등할 때는 충분히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가지고서 점진적으로 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티어별 전략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1티어와 2티어, 3티어 코인을 분류를 해서 1티어, 2티어, 3티어를 다른 전략을 가져가는 부분들을 그래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펀더멘탈만으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던 코인들은 그 역사, 전통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또 일정 부분 기관들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들도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어떤 코인이 반드시 한 방 쏠 것이다, 분명히 크게 급등할 것이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만드는 겁니다. 즉 기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든든한 코인들은 포트폴리오에 더 비중을 가져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코인들을 보유는 하고 있지만 비중 자체를 적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알트코인에 크게 물리는 불상사를 최소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대출 상품을 XRP, 도지코인, 카르다노, 라이트코인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이 코인들도 현재 펀더멘탈과는 무관하게 주목을 해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인들은 3티어로 놓기보다는 1.5티어에서 2티어 정도로 놓고서 포트폴리오 배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적용되지 않는, 즉 2026년 핵심 내러티브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거나 최근 6개월 내에 의미 있는 온체인 성장이 전혀 없었던 경우,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접근 채널, 앞서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또 기관 투자자들이 올 수 있는 채널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지 않는 코인들, 그리고 최고가 대비로 크게 하락을 했지만 반등의 소스가 없는 코인들,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서 더 강한 펀더멘탈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티어별 전략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이 암호화폐 시장의 기축 자산으로 보고 가장 중심을 가지고서 포트폴리오에 많은 비중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해도 40% 이상 보유하시고요. 50에서 60, 70%까지 보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바이더딥 전략 유지하시고 DCA로 꾸준히 매집해 나가기에도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76K의 스트래티지의 평균 단가를 회복해서 지지를 받을 때 돌파 매수 구간으로서 활용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티어 코인은 이더리움, 솔라나, XRP, BNB 정도를 두고 있고요. 비트코인 바이더딥을 할 때 시간차를 두고서 1티어 코인도 꾸준히 모아나가기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2티어 코인은 앞서 에이브라든지 유니스왑이라든지 수이 같은 각 시가총액이 상위권이면서 각 섹터의 테마별 대장 코인을 의미를 합니다. 이 코인들은 현재 홀딩을 하는 상태에서 조건부로 진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한 번 더 크게 하방 압력을 받게 된다고 했을 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에 따라서 분할 매도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코인의 장기성을 더 주목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바이더딥으로서 저렴한 가격에서 진입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티어 코인은 가격이 추가적인 하락을 할 때도, 크게 반등을 할 때도 점진적으로 철수하는 전략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상으로는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방향을 잡지 못했고, 그리고 저평가 구간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유와 그리고 바이더딥 매수 구간을 잡아나가는 것이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더 유효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알트코인 위주로 여러 가지 전략적인 관점들 말씀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유튜브 통해서 중요한 코인들의 변화 모멘텀들 살펴보시고 1티어, 2티어, 3티어 코인들을 꾸준히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크롱님들도요,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면서 티어별로 분류를 하시고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셔야 될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당장에 어떤 움직임들을 취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수익이나 포트폴리오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할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이 살아나게 되고 수익도 꾸준히 살아난다는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한 방을 노리고서 특정한 알트코인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다고 했을 때는 3년 뒤, 5년 뒤에도 마이너스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대응 전략들 박 작가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이 험난한 시장 잘 헤쳐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톱10 알트코인과 티어별 대응 전략 리포트를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 마감이니까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크롱님들은 구독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내일 리포트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